지식재산가 세상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방구석 유튜버 김기환 TV. 네, 안녕하세요. 김기환 TV의 김기환입니다. K 컨텐츠를 살리는 저작권 상식 특강. 사실은 이게 저작권은 아닌데 저작권하고 밀접한 관계도 있고 크리에이터들이 뭔가 이제 창조적인 활동을 하다 보면은 항상 빚는 초상권 문제, 그래서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준비를 했고요. 이 정도는 저작권 상식만큼이나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초상권이 뭐냐? 초상권. 자신의 초상에 대한 독점권. 그러니까 제가 지금 타고난 이 얼굴, 생긴 이 얼굴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제 권리예요. 제 권리. 내가 타고난 이 얼굴에 대한 나는 이제 주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격권의 하나로서 자기의 초상이 승낙 없이 전시되거나 게재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제 허락 없이 제 사진을 누군가가 찍어서 어딘가에 올렸다. 인터넷이나 이런 데 올렸다. 그럼 손해배상 제가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고요. 초상권이라는 게. 초상권 침해 기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이제 아직까지 초상권과 관련된 직접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고요.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 추구권의 근거 일반적인 인격권에 포함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당사자의 동의 했냐, 내 사진 쓰는 거 내 동의했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 좀 못한데, 두 번째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했냐. 그러니까 내가 동의도 안 했는데 내 얼굴을 어디 따다가 어디 뭐 이제 제품 홍보하는데, 물건 홍보하는데, 장사하는데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초상권 침해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뭐 이제 이런 거 초상권 침해 아니냐 하는데, 이런 경우는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보통 봐준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시사적 영역으로 사진이 이용된 경우, 그러니까 언론이나 보도자료, 예를 들면은 귀경길, 서울역에서 라이브 방송 하잖아요. 요때 찍히는 거, 이런 거,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 찍히는 거, 이거는 괜찮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풍경 사진에 우연히 사람이 찍힌 경우, 풍경 사진을 뭐 찍는데, 달력 화보용 뭐 이런 풍경 사진을 찍는데 우연히 사람이 지나가다 찍혔어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런 거. 그다음에 대규모 단체 행사에서 사람이 찍힌 경우, 그러니까 뭐 회사, 뭐 체육 대회나 학교, 뭐 운동회 이런 데 찍힌 거, 이거는 어쩔 수 없다. 단체 활동하다 찍힌 거니까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조금은 아리까리할 수 있어요. 순수 예술적 목적 등으로 사진을 이용할 경우, 요거는 좀 흔히 말로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살펴봐야지만 판단을 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초상권 침해 예외 규정 4가지. 그러니까 언론, 보도용 시사적 영역으로 사진이 사용된 경우, 두 번째가 풍경 사진에 우연히 찍힌 경우, 세 번째가 대규모 단체 행사에서 사람이 찍힌 경우, 마지막으로 순수 예술적 목적. 순수한 예술적 목적. 이거는 좀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 보통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진에 찍힌 사람이 누구인지 식별 가능한가.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누가 찍혔는데 그거 가지고 식별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얼굴이 이만큼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누군지 식별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침해 아닙니다. 근데 마지막 케이스, 이 아이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와 있죠. 이 같은 경우는 선명하니까 식별이 명확하게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침해, 거의 뭐 웬간하면 침해가 성립이 되겠죠. 그 뒷모습 같은 경우도 웬간하면 식별이 안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좀 예외일 수 있습니다. 아주 뭐 신체적인 특징이 좀 특별한 사람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머리가 아주 크다, 두상이 아주 특이하다, 엉덩이가 아주 특이하다, 어깨가 아주 특이하다. 근데 이제 뭐 뒷모습만 봤을 때도 얼굴이 정확하게는 안 나왔지만은 이 신체적 특징 때문에 식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어쩌면은 침해가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크리에이터에게 초상권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촬영할 때, 공공장소에서 영상 촬영 중 의도치 않게 타인의 초상권 침해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브이로그,
굉장히 많이 찍잖아요. 특히 뭐 쇼핑몰 같은데. 나는 셀카, 내가 밥 먹는 거 찍는데 식당 뒤에 있는 사람들 다 지켜요. 이럴 때 초상권 침해 우려 굉장히 심하고요. 누구인지 식별이 분명한 경우 문제될 수가 있고 초상권 침해 벌금이 통상 한 30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 형사 소송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생각지 못하게 난감한 상황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대처 팁을 좀 알려드리면 이거는 뭐 사진, 동영상 공통적으로 포함이 되는 건데 대중 많은 장소에서 촬영을 최소화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시절이 좀 좋았던 거는 마스크 착용을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스크 쓰니까 식별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이슈가 사실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주로 뒷모습 위주로 촬영 혹은 식별 가능한 이는 모자이크 처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실제로 뭐 찍었던 사진들인데 이런 식으로 얼굴이 좀 나오신 분은 뿌옇게 이제 모자이크 처리, 그리고 이제 뭐 여기 같은 경우도 다 모자 쓰고 아래 보고 있고 얼굴이 좀 선명한 분은 모자이크 처리, 혹은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얼굴이 선명하게 나온 분은 이모티콘이나 이런 아이콘 같은 걸로 가리는 거, 모자이크 처리. 이것도 방법이고요. 유행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자이크가 너무 이게 좀 그렇고 식상하니까 이 PIP라고 그러죠. 픽처 인 픽처라고 해서 영상이나 이미지를 이 위에다 붙여버리거나 사람 얼굴이 뭐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다 그냥 이제 네모 박스 해서 그냥 뭐 행인 1 뭐 이런 식으로 장난스럽게, 그래서 이제 식별력을 뚝 떨어뜨려 버립니다. 텍스트를 이렇게 쳐넣는 경우, 아이콘이나 스티커 등의 이제 그래픽을 삽입해서 얼굴 식별력, 핵심은 식별력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이거를 떨궈버리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초상권 침해의 우려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크리에이터, 유튜브, 뭐 블로거 누구든 간에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시는 분이 초상권 침해로부터 좀 자유를 줄 수 있는 초상권의 컨셉, 개념을 소개드리면서 핵심은 식별력인데 이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팁까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김기한 TV 멤버십에 가입하여 발명가 지식재산 대중화에 함께하여 주십시오.